안녕하세요. 입시혁명입니다. 오늘은 진주에 소재한 국립종합대학교인 경상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6.32대 1을 기록한 경상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지금 전체 올해의 결과가 6.32대 1을 기록을 했는데요. 경상대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는 수시 선발 인원을 축소시켰다라고 합니다. 소폭 감소한 추세예요. 그래서 수시 선발이 소폭 감소하고 정시에서는 그 인원만큼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생물화학교육과에서 과탐을 필수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 기준이 각기 다른 점이 이제 경상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수능 최저 기준의 변경은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세계 영역 합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실기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사범대 음악교육과가 이제 세계 영역합 13에서 2020학년도에는 14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대나 사회계, 또 자연 농생대, 법과대, 공과대, 사범계 등 보통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세계 영역합 13으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2020학년도 올해 입시에서도 세계 영역합 13으로 수능 최저가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 이제 경영대 같은 경우는 세계합 12, 그 다음에 간호대는 세계합 10 등으로 변동사항이 없고요. 사범대에서 약간의 변화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사범계에서 국어교육과는 국어를 꼭 포함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전에는 국어 영역이 등급이 2등급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그런 2등급 이내라는 기준이 없고 국어 교육과는 국어 영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세계합 9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어 교육과는 영어 2등급 이내라는 기준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 이내 필수라는 조건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학 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수학 가형 응시했을 때 3등급, 수학 나형 응시했을 때 2등급 이내를 필수 조건으로 두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교육과의 경우도 수학 포함 세계합 9라는 조건으로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범계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에서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2등급이어야만 해라는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합 9를 맞춰주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어교육, 수학교육과에서 조건이 달라진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수의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탐 중 한 영역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었는데요. 올해는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과를 포함한 세계 영역합 6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평균 2등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또 실기 전형에서 경상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완화되어 있고, 또 보통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도 평균 한 2등급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다른 대학, 국립대학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과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의과대학교는 수학 가형을 포함하여 세계 영역합 4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학년도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각각 사회과학을 반영했었던 것과는 달리
2021학년도 예정안을 보면은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국영수, 사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과 반영에서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경상대학교는 인문계열이면은 사회, 또 자연계열이면 과학 이렇게 국영수사, 국영수가 반영이 되었었는데 2021학년도부터는 인문계나 자연계 구분 없이 모든 과목, 국영수, 사, 과 다 포함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도 사회교과 성적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인문계열 학생들도 과학군, 교과군의 성적에 1학년 때 신경을 좀 써서 좋은 성적을 마련해 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체능의 경우에는 역시나 수학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예체능은 수학을 제외한 국영수과를 반영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영수과가 아니라 수학을 제외한 국영사과, 국영사회과학 이렇게 정정할게요. 예체능은 수학 반영, 교과 전형 또는 실기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할 때 수학은 미반영되고요.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이 2021학년도부터 반영되어 평가된다고 하니까 이를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들어가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 후에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하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0학년도 또는 2021학년도 예정안을 비교해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의 반영은 모든 교과의 학업 성취도와 그 다음에 성적 추이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방식이다라는 부분, 타 국립대학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을 보는데요. 전공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인성 이렇게 4개 영역을 두고 학생부를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경상대의 학종의 인재상이 예, 지, 학 이런 3개의 키워드로 이야기가 돼요. 따라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서류평가,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예라는 항목은요. 우리가 인성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는 창의성, 학은 전문성. 전문성이라는 거는 전공,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 또는 희망 분야에 대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거나 탐구했었던 또는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도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발전 가능성이 보여지는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교내에 우리 학교에서 정해진 프로그램 또는 정해진 교과목 이수에 그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또는 전공과 관련된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어떤 발전을 이루어 왔나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 서류평가에서의 창의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창의성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내가 유의미한 학생부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과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학업 향상도, 변화의 추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는데 경상대는 지금 인재상에 걸맞는 창의적인 어떤 개척 정신을 가진 인재를 보기 때문에 사실 도전 정신이라는 부분이 조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도전 정신이라는 거는 내가 교내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인가인데 그 부분이 좀 구체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활동으로 얘기를 하면 교과 수업 외에 방과 후 개설된 수업을 적극적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탐구 활동에 주력한다든지 또는 교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나만의 학습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독서라든지 등등이 좀 차별화되어 있는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류평가의 주요 요소인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도 기초 학업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즉 기초 학업 능력이라는 거는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우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기본 교양교과 또는 전공교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수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연관교과에 대한 성적 성취가 중요하고 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노력을 의미하죠. 이 부분을 경상대는 9개 척도를 두어서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구척도라는 기준,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구척도라는 기준을 두어서 우수함을 평가하고 있고요. 학문,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 관련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 드러날 수 있냐 하면 학생부 내용에서도 있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를 쓰는 항목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즉 이 학과는 어떤 학문을 배우고 어떤 교과가 충실히 선행되어야만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대학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학업 이수에 대한 목표나 계획이 있는지 등이 밝혀지면 이런 전공적 합성 측면도 학생부 외의 자기소개서 요소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뚜렷하게 학생부 상에서 진로랑 연관된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소서 4번 항목에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또는 흥미와 관심을 두었던 연관 활동들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지를 평가하는데요. 노력과 성과라고 하면 사실 노력 과정은 창체 활동이라든지 또는 행동종합 특성 사항에 대한 기록 또는 자소서 1번과 2번에 대한 기술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성과는 말 그대로 수상 실적이나 독서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결과에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공적 합성 부분에 다 들어가는 요소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사례를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즉 면접장에서도 내가 면접관 앞에서 떨지 않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경상대 학종으로 지원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